자, 새로운 내용 하기 전에 주기율표 한번 외워봅시다. 1쪽하고 17쪽만. 여기 있네. 자, 여기 누군가요? 밑에? 이렇게. 여기는 뭐 안 해도 돼요. 17쪽.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외울 때 이렇게. 아시겠죠? 제가 카페에다가 이거 연습용을 올릴게요. 그러면 다운받아서 자꾸만 해보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나가다가 툭 물어본단 말이지. 3주기 17쪽 뭐 이렇게. 그때 당황하지 말고 대답이 탁 나와야 돼요. 아까 감독님이랑 담배 피면서 요절인가? 작년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쇼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홍보 영상에 나온 그 학생인데 내가 그 수업 시간에 화내잖아요. 다 걔 때문에. 그렇게 틀리고 그랬거든. 근데 부틀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지 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양반이 물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여러분한테 휙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시험장에서의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당황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작년에 후반기 때 위생직은 없었는데 환경직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 출제 공고가 났기 때문에 꼭 응시를 해라.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경험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4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그 2명이 나랑 같이 시험을 봤어요. 같은 학교에서. 그 중에 1명이 그 합격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이제 뭐 영상을 듣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똘똘한 학생이 아니야. 산수도 안 됐고 산수가 안 됐다니까. 산수가 뭐 로그도 계산 안 되고 그런 친구였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시험 보러 왔어. 일산에. 일산 백신중학교에서 봤거든요. 나는 그 친구가 합격한 요인이 여러 가지지만 경험을 해본 거야. 그 친구는. 처음 보는 거니까. 저도 예전에는 보고를 안 해봤는데 시험을 안 봤는데 저도 시험을 이제 보러 다니잖아요. 나랑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도 굉장히 긴장이 돼. 막 오줌도 매렸고 내가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해본 게 경북 안동에서 시험 봤거든. 근데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커피를 마셔. 그래서 아침에도 장미쌤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제 캔커피를 한 2개 먹었거든. 그 이제 그 얼마 안 되잖아요, 시험이. 내가 한 5분인가 일찍 나왔어. 오줌 매려가지고. 장미쌤 또 그거 가지고 구박을.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절대 아침에 일어나서 물조차 안 마셔요. 오줌 매려울까봐. 환경부 시험 같은 경우는 3시간 보거든요. 전날부터 안 마셔. 내가 오죽했으면 약국에 가서 딱 얘기했어요. 제가 오줌이 좀 자주 매려운 편인데 안 나오게 할 수 없는 약이 있느냐. 그랬더니 약사가 나오게 하는 약은 있대. 근데 안 나오게 하는 약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환경부 시험 보러 갈 때는 전날부터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는 안 마시고 그러거든. 그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다니까. 근데 느낌에 이번에 하반기 때 혹시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위생직이든 환경직이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면 꼭 응시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 저기 천리길이 아니라면
꼭 가서 시험장 분위기를 경험해 보는. 여러분 지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수능이 마지막 시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수능은 한 과목 보고 쉬잖아. 밥도 처먹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위생이나 뭐 미생물은 1분에 2문제씩 풀어야 돼. 빛의 속도로. 그래야 화학에 좀 투자를 하고 진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합격한 학생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보기에.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화학만 푸는데 이번에 경기도 풀 때는 진짜 나 풀기 싫었어. 진짜. 나오려고 그랬어. 진짜. 정말 짜증나가지고. 그런데도 화학에서 좋은 점수 맞던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렇죠? 한번 시험장 분위기를 겪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공부하는 것부터 중요하지만. 자, 잠시 헛소리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왜 뜬금없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얘기하느냐. 자, 우리 힘 나왔으니까 일단 힘의 정의는 나중에 하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 총 몇 개냐 이런 얘기인데 총 4개 있어요. 만유인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있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구탱이 맨 밑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있죠? 자, 그러니까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고, 4개. 그런데 그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은 제가 처박아 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있죠? 그놈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즉 화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만유인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이 2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거든. 자연과학이라는 건 정의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된 목적이에요. 그럼 자연 현상을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 현상이 뭐예요? 비 오는 거. 이거 자연 현상이죠. 지진 이런 것도 자연 현상이고. 이런 게 왜 일어나냐면 불안정한 애가 안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안정한 애가 안정해지려고. 그러면 불안정한 애가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아까 에너지적으로 설명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냐면 힘이 작용해요. 힘이 작용하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출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새겨야 돼? 뼈에 새겨야 돼. 다시 어디에 새겨야 돼요? 뼈에 새겨야 돼. 에너지가 방출했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에너지가 방출했대라는 얘기는 힘이 작용했군.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힘이 작용했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에너지를 방출했겠네. 이런 얘기. 그런데 그 작용한 힘이 화학에서는 만유인력이 아니고 무슨 힘이다? 전자기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잖아요. 뭘 공부를 해 나갈 때 이거 왜 그러지? 이런잖아. 화학은 정해져 있어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럼 시험 문제는 힘이 작용했니 안 했니 이걸 묻는 게 시험 문제예요. 다만 힘이 작용했니 안 했니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물어봐요. 녹는 점이 누가 더 높냐, 결합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이딴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결론은 힘이 작용했니 안 했니. 작용했다면 작용한 힘은 누가 더 크니 이게 다예요. 화학 시험 문제는. 무슨 아시겠죠? 근데 그 힘이 뭐라고요? 전자기력이다.
결론은 이미 났다. 그렇죠? 화학은 항상 어때요? 시작은 거창하단 말이지. 끝은 요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시겠죠?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유인력은 뭐예요? 이거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universal이래요. 그 다음에 인력이니까 attraction, 잡아 끈다. 그 만유인력이 작용하려면 어떤 상황일 때 작용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 M이 뭐냐면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만유인력, 유니버설,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이런 얘기죠. 그 우리 물질들 중에서 인간을 포함한 물질들 중에서 질량이 없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유니버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유인력이란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게 만유인력의 뜻.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힘이 세냐 작아지느냐, 그러니까 세냐 약하냐 이것만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돼. 힘은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이게 스몰 r로 돼 있죠. 우리도 그럼 스몰 r로.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m1 이렇게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등호잖아. 등호라는 거는 양변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힘의 단위가 뭔지 아세요? 힘의 단위. 뉴턴.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되냐면 뉴턴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둘의 단위가 같지가 않아요. 그럼 등호가 성립이 안 되잖아.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비례상수라는 게 들어가고 이 G를 우리가 그래서 만유인력 상수라고 그래요. 얘를 곱하면 등호가 성립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힘을 구하시오. 계산하시오. 그러면 만유인력 상수 주어지고 질량 2개 곱하고 거리 대입하면 끝이라고. 그렇죠? 그런 단순한 문제는 고급스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힘이 커졌어, 작아졌어. 이런 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M1, M2가 질량인데 얘가 질량이 증가했대. 얘는 그대로고. 그럴 때 이 힘은 커졌겠어, 작아졌겠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럴 때 지금 여러분이 내가 뭐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거리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언급이 없으면 일정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거리가 일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시험이 그렇게 친절한 시험이 아니야. 원자번호 다 주어져야 돼. 수능에서 원자번호 만약에 안 주어졌다. 탄소의 원자량이 12다. 맞나? 12죠? 그거 만약에 안 주어졌다. 그거 모르는 애 어디 있어? 다 알죠? 안 주어졌다? 이 신청감이에요, 이건. 수능에서는. 근데 여러분 시험은 공개가 되지 않잖아. 원자량도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까 그 전하량, 양성자의 전하량, 혹시 기억하실까요? 양성자. 네.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에서 9. 오, 대단하시네. 이거 원래 기억을 못해야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 뭐 상수, 아보가드로의 수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다 주어져야 돼. 그거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지? 거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거리는 우리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M1의 질량이 증가했으니까 만유인력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게 시험 문제.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 힘은 어떻게 돼요? 가까워졌어. 커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이게. 다시 거리가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만율력이 아니고 전자기력인데 이 전자기력은 전기력 더하기 자기력의 합한 말이에요. 전기력 더하기 자기력의 합한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합쳐서 전자기력이라 그러는데 이 두 힘은 다른 힘인데 원칙적으로 같은 힘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알 필요 없어. 하여튼 근데 이 전자기력을 화학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불러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요. 무슨 힘이 작용했나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할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율력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정전기적 인력. 자, 외쳐봅시다. 정전기적 인력.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인력은 어떤 힘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인데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고. 만유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뭘 갖고 있어야 돼? 질량.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기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인력이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애들. 서로 같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력이라 그러지. 화학에서는 청력이란 말을 안 써요. 반발력이라고 써. 반발력. 어휴, 이 중요한 말이야. 하여튼 반발력. 자, 정전기적 인력.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이름이 쿨롱. 우리 아까 전하랑 나왔죠? 이 전기력을 발견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쿨롱, 그래서 쿨롱의 힘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정전기적 인력 또는 뭐 전기력 이렇게 자기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전기력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잖아요. 반발력.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인력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 힘의 크기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 자,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돼요? 힘 F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Q잖아요. 이 Q가 전하랑이거든요. 자, 저는 대문자로 쓸게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아까 만율력이랑 어때요? 똑같대. 세상은 똑같다니까. 근데 그 현상이 좀 달라질 뿐이지 원인을 보면 똑같다. 그래서 세상은 똑같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인간 세상사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물질의 세계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 그 다음에 단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쿨롱 상수예요. 쿨롱 상수. 이거를 쿨롱 상수. 그러니까 이거 K 소문자 K예요. 이거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셔야 돼요. 화학에서는. 소문자 K. 쿨롱 상수라 그래요. 자, 이게 전기력이에요. 시험 문제는 Q1이 증가했어.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둘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어. 힘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얘가 증가했는지 얘가 줄어든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화학은 물질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원소기회나 화학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칼륨하고 나트륨이 있을 때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얘네들이 다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니까 안에 누가 있어요? 핵이 있잖아. 바깥에 누가 있어요? 전자. 그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정전기적 인력이 있단 말이지. 시험 문제는 나트륨에서의 정전기적 인력과 칼륨에서의 정전기적 인력 누가 더 크냐 이 얘기라고. 그럼 나트륨과 칼륨에서의 정전기적 인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얘네들과 얘네들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전자잖아. 플러스는 저기 양성자고 얘네들은 결론이 플러스 1이잖아요. 전자를 잃는다면.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같은 족이면은 얘네들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누가 더 커요? 나트륨, 칼륨 누가 더 크냐고. 왜 더 커요? 왜 더 크죠? 껍질수가 결론이 나왔다니까.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전기적 인력을 판단하는 거고 정전기적 인력을 판단하는 것은 전하량과 거리를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그 거리를 판단하는 거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주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기 가지고. 여러분이 주기를 모른다는 얘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판단 못한다는 얘기가 정전기적 인력 판단 못하면 꽝이야 꽝. 화학 문제를 접근을 못한단 말이지. 전하량의 곱은 뭐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족이에요, 족. 나트륨, 칼륨 몇 족에 둘 다 1족이죠. 그러니까 같을 거라고. 왜 같은지는 나중에. 어쨌든 같을 거라고 같으니까 판단 안 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원자 내의 정전기적 관계. 좀 전에 우리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제 핵이고 이게 전자예요. 그렇죠? 수소야, 수소. 그러면 이 핵과 전자 사이에 무조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몇 개이네요? 두 개인데 아니지. 얘는 헬륨이에요, 헬륨. 얘는 수소고. 수소의 이 그림에서 수소에는 없고 헬륨에는 있어. 수소에는 없고 헬륨에는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지, 반발력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밖에 없잖아요. 요거 무슨 힘이에요? 인력. 요거 무슨 힘이에요? 인력. 이거 무슨 힘이에요? 그렇죠. 반발력이 있다. 이렇게. 모든 원자 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해요. 왜? 전자가 몇 개 이상이니까. 다. 수소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이니까. 수소는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란 말이지. 자, 이와 유사한 문제. 모든 원자 내에서는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수소 하나 때문에. 수소 하나 때문에 틀리단 말이죠. 자, 수소 원자 내의 정전기,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게 양성자고, 이게 전자예요. 그런데
껍질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기애라고 해서 껍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전자가 여기로 이렇게 이사를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럴 때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무슨 힘이요? 청정기적 인력이 작용할 거지. 전자가 여기 있어도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거고 여기 있어도. 오케이?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을 때 1번, 2번, 3번 있을 때 모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때 어떤 힘이 가장 크냐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 힘을 F1이라 그러고 2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힘은 이거 정전기적 인력 이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비례상수 K에 R 제곱분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수소 원자 하나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가장 큰 애가 누구예요? F1이죠, 1. 왜?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자, 이번에는 E1, E2, E3 이렇게. 이건 무슨냐? 이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전자가 가장 안정할까? 이런 얘기. 1번에 있을 때 전자가 가장 안정할까? 2번에 있을 때의 전자가 가장 안정할까? 3번 위치에 있을 때 전자가 가장 안정할까? 이런 얘기. 몇 번에 있는 전자가 가장 안정할까요? 1번이에요. 1번. 그 말은 몇 번 위치에 있을 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가장 클까요? 3번이. 그렇죠? 지금부터 벌써 영혼이 나가신 분이 생기네. 안정하다는 말은 에너지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안정한 애는 몇 번 위치에 있는 전자예요? 1번 위치에 있는 전자예요. 왜 1번이 가장 안정해요? 님이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먹겠어요? 중얼중얼 되는데. 다시 1번 위치에 있는 전자가 왜 가장 안정한 거예요? 에너지가 가장 작아서. 어허. 왜 에너지가 가장 작을까요? 작용한 힘이 어때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를 잘 해봐야 화학을 잘해. 아시겠어요? 지금 화학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기를 못 알아먹으면 빨리 나가서 한 놈을 꼬시든가 뭐 해가지고 빨리 해야 돼. 마이너스잖아요. 전자 마이너스잖아요. 당연히 플러스 옆에 있을 때 어때? 좋은 거라고. 좋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어떤 거예요? 작은 거라고. 그 말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세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아당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멀리 있는 애는 거리가 멀죠? 작용한 힘이 어때요? 작잖아요. 잘못하면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주위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되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두 원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그쵸? 원자 몇 개인지 우리 얘기하는 게 하나잖아. 그 하나 원자 내에서의 전자가 어느 껍질에 있느냐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셔야 돼. 두 원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작용한 정전기적 인력이 크면 그 전자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배고파. 다시.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세. 그 전자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하다고. 자, 응용. 그럼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3번에 있는 전자는 핵과 작용하는 인력이 작죠. 불안정하단 말이지. 근데 얘는 안정해지고 싶어. 자, 그러면 얘가 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일로 간대. 다 필요 없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저 3번 전자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얘가 일로 가고 싶대. 얘가 일로 가고 싶대. 에너지 공급해야 돼? 방출해야 돼? 당연한 거야. 당연한. 자, 우리가 지금은 원자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원자 두 개. 원자 두 개니까 결합을 한 상태지. 그렇죠? 요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를 하나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양이온. 얘는 전자 하나 얻었다. 음이온. 그럼 얘는 몇 쪽이겠어요? 1쪽이지. 얘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 그림이 알려주는 정보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 액체, 기체. 뭘 알려주는 거예요? 붙어 있잖아. 붙어 있잖아. 뭐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붙어 있다니까. 붙어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저거 고체란 뜻이에요. 저렇게 붙어 있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 있어. 무슨 상태예요? 고체, 고체. 그럼 얘는 어때요? 얘도 무슨 상태예요? 고체예요. 오랜만에 수업하기가 힘드네. 그렇죠? 둘 다 얘네들은 고체인이에요. 그럴 때 얘네들이 왜 붙어 있냐고.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인력을 비교하래잖아요. 여기서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이 쿨롱의 힘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쿨롱을 비교한다는 얘기는 전하량의 곱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 거리를. 이거 뭐 장난해? 가짜네. 그렇죠? 그럼 얘는 R이고 얘는 2R이잖아요. 그 힘은 누가 더 커요?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크지. 당연한 거. 당연한 거라니까 지금 맨날 하는 게 화학얘기가 당연한 거 얘기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야. 거꾸로. 자,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저게 고체잖아요. 뜯어내고 싶어. 그럼 이게 뭐 되는 거야? 액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체를 액체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얼음을 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가열을 해야지. 화학적 표현.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도 고체적 떨어뜨리고 싶어. 가열을 해야 돼. 그럼 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 자, 힘이 클수록, 붙어있는 힘이 클수록 떼내기는 어때요? 다시. 붙어있는 힘이 클수록 떼내기 어때요? 어렵지.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 돼, 적게 공급해야 돼? 당연한 거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거를 화학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왼쪽과 오른쪽에 녹는 점이 누가 더 높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가 정전기 인력 누가 더 세?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모두 아시겠어요? 화학은 정적이적 하나로 끝난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냈으니까 여러분이 쉽잖아. 자, 이렇게. 이 그림에 대응되는 애가 얘예요. 이 나트륨이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1쪽이죠. 플러스 1. 플로린 몇 쪽이죠? 17쪽이죠.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좀 크잖아. 나트륨 밑에 누구 있어요? 그렇죠. 플로린 밑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놈과 이놈의 녹는 점은 누가 더 높냐가 시험 문제.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지. 그 말은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더 커? 이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녹는 점이란 말로 표현할 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화학적인 현상, 화학 결합, 화학 반응, 뭐든지 거기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우리는 그 정전기적 인력이 크니 작니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끝이야. 끝. 할 게 없어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전하량의 곱을 판단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판단해요? 족을 가지고 판단. 족을. 거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판단해요? 주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끝. 할 게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밑에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뭐가 같아요?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전하량의 곱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뭐예요? 얘가 큰 거예요. 화학 문제는 예를 들면 그럼 얘는 대응되는 게 이렇게 돼요. 마그네슘이 몇 쪽이에요? 2쪽이에요, 2쪽. 산소 몇 쪽이에요? 16쪽이니까 마이너스 2. 이놈과 이놈의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아? MgO? 이렇게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림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운 거 하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결론. 화학적 현상은 무슨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정전기적 인력은 이 식이에요, 이 식. 이 식을 모르고 화학 시험장에 들어간다? 말도 안 돼. 실제로 이 식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는 다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토막토막 외우는 거야. 그러니 화학에 재미가 없지. 그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쪽 외웁시다. 1쪽. 수소 시작.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17쪽.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연. 16쪽. 산소, 황.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 네온하고 아르곤하고 누가 더 커요?
아르곤이 더 크죠. 불사에 작용한 정적이적 인력은 누가 더 커요? 네온이 더 커요. 네온이 작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 다른 거지. 얘가 크면 얘도 커요. 이게 세상의 이치야. 근데 얘가 크면 얘는 어때야 돼요? 작은 거야. 이게 우리한테 낯선 것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을 좀 이렇게 열받게 잘 틀려. 특히 그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pH가 굉장히 두렵거든요. 맨날 틀려.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이치랑 그 안 맞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pH가 앞에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크면 얘가 크는 게 이치인데 요 앞에 씨발 마이너스 있으니까 줄어들잖아. 이게 우리한테 익숙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정기적 인력도 전하량의 것보다 얘가 훨씬 중요한 게 얘가 큰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 그래서 분모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것 또한 뼈에 새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잖아요. 왜 그렇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없다. 왜? 무조건 힘이 작용한 거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 힘이 바로 뭐다? 정정기적 인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힘의 대소 관계를 묻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는 영국으로 치면 영국으로 치면 1막이 끝난 거예요. 영국으로 치면 발음이면 안 되지. 연극. 원자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 2막은 이런 애들 원자 2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라 그랬죠. 화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원자 2개에서도 정정기적 인력 얘기를 해. 원자 하나에서도 정정기적 인력 얘기를 하고 둘이 반응을 해도 정정기적 인력 얘기를 하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미쳐버리는 거야. 구분만 되면 했던 얘기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구분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 1막은 우리가 원자 내에서의 정정기적 인력 관계. 아까 우리 이 그림 기억나시죠? 뼈에 새기는 뼈에 새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이제 밥 먹고 나서는 이제 원자 2개에 대한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식사하실 때 제발 많이 드시지 마세요. 되게 졸면 안 되니까 적당히. 아시겠죠? 자, 식사하시고 2시 반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